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다른 전화로 하는 거니까 이 문자로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아들의 액정이 깨졌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엄마, 나 액정 깨진 적 없는데요? 그거 자기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정말 우리 아들 셋 중에 한 명이 누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세 아들이 전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 문자 또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 공인인증서가 노출이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제공한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난 주간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 금융 사기 조직이 거기에다 이제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서 대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앱을 깔아서 내 그 휴대폰을 전부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를 전부 그 사람이 뒤져갖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갔다면 그 대출 원리금을 그 소지자, 앱을 깔도록 허용한 사람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 A씨는요, 금융회사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 나는 그 채무에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더라고요. 그 대출 의무를 내가 갚아야 되느냐? 나는 의무가 없다라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송을 이제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요, 그 A씨가 2019년에 경찰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에 속아서 휴대번호에 악성 코드가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은 그 A씨의 그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돼 있는 거를 원격으로 제어해갖고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안에 요즘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체결한 B사, 그 다음에 투자신탁계약을 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서 B사로부터는 1억 9천만 원, C사로부터는 1,400만 원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의 대출을 받은 거죠. 이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그래서 A씨는 나는 대출 약정에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훔쳐서 탈취해서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거라면 그 대출 약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거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국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서 본인 이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서 송신된 전자문서라고 한다면 설사 그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작성되고 송신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다 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송신한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그 규정에 해당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 사실 우리가 공인인증서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킹을 당해서 그런 거죠.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한 자의 것으로 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인인증서상 우리가 절차 밟을 때는 어디 일일이 전화 확인하고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거기에 착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신청을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그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B사에게 송신하는 상태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 해킹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 거죠. 그 다음에 B사는 A씨의 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이미 걸쳐서 대충을 실행을 했고요. 대출을. 그렇다면 이게 전자문서법 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출 실행 직후에 입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고 그래서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쳤다면 그것은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설령 이게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대출 신청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A씨 등이 이것을 B사 그 대출해준 회사가 A씨의 의사 표시로 승낙을 해서 체결한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 책임은 A씨가 귀속된다. 그래서 A씨가 그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은 정말 지능화돼서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갖고 그것을 이제 캡처를 해서 아는 경찰관한테 보내드렸어요. 내가 이거 신고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 잡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신고는 하시는데 대개는 못 잡습니다. 해외에서 이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유인해서 어떻게 불러낼까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유인하다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달하고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대폰에 그거 잘못 한번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내 휴대폰에 장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휴대폰 혹은 내 PC가 온통 다 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꼭 확인하시고요. 절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그런 이걸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방어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때 우리 각자의 안전, 각자의 경제적 그 보호는 각자가 하는 것도 또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